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 성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서부터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정되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국내의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조사에서도 소폭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53.6%로 2%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향 추세에 있다가 2주 연속 다시 오름 추세로 추세가 바뀐 겁니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이 순방 성과에 대해서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제가 나오면은 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순방 성과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방 성과의 그런 어떤 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수반들이 왔을 때 뭐랄까요, 외교 참사가 좀 빚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나 이렇게 그 공박을 벌인다든지 또는 거의 봉변을 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국가의 이득을 뭐 이렇게 취하기 위한 그런 그 외교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의 어떤 걱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안에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다라기보다는 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어떤 그 벗어나지 않고 서로와의 관계를 상황 유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거기서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갔네. 네. 라는 어떤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청구서 이건 많이 걱정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네. 구체적인 팩트시트가 없으니까요. 네. 뭐 크게 비판을 하시면은 반박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성과에 대한 반영, 긍정적으로 여론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많이 동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요.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방통위원장직을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을 개인의 정치 행위를 위한 사적 유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이미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주세요. 없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조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정책 발언 안 했거든요.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진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을 요구를 할 정도로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즉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건데 일단 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이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점점 더 강한 이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요. 이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면서 수사 사항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직권 면직까지도 갈 수 있다. 초강수까지 들 수 있다. 왜 이렇게 자꾸 나가라고 강요를 더 세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임명을 통해서 된 그 지금 내각의 그 장관급 그 방통위원장이고요. 또 방통위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 방송 권력의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와 똑같은 그런 패턴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 때도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사실 이렇게 직권 면직 등등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감사원도 개입이 되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끝내 임기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를 상기하면서 아니 그때는 어쨌든 전현희 위원장이 끝까지 임기를 채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네. 직권 면직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네. 초강수를 두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 또 이 역풍 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수석이 왜냐면 이제 여권 내에서도 오히려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방선거 출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정사실처럼 정치권에서는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장 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면 나도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직권면직은 저는 당연하지만 명분과 법적 근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방통위원장에 이제 한번 탄핵이 됐을 때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그때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이제 우파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보수 여전사의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가짜 좌파들 민주당 척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본인 대통령 임명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은 일반 공무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요구가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완전 정반대 행보인 거죠. 이건 징계 사안인 건 맞고 직권 면직에 저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치적 체급을 오히려 키워주는 거 아니냐의 문제도 나오고 지금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라고 방통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9월 안에 이제 입법이 돼서 마침표가 찍히는 스케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임기는 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때릴수록 체급이 커진다고.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우상호 정무수석 말처럼 임기를 어떻게 하든 끝까지 버틸수록 대통령실들은 여당에서 계속 뭐라고 할 테고 비난을 할 테고 그럼 버티면 버틸수록 인지도는 높아지고 체급은 커지겠네요. 네, 저는 그 생각을 이진숙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공무원으로서는. 예. 글쎄요.